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 측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M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사이에서 머스크의 행동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지금 거리에 머무르고 있는 머스크가 측근 그룹의 정권 인수 작업에도 참견하는 등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측근은 머스크는 마치 자신이 공동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런 대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머스크에게 차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등의 영역 외에도 모든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측근 그룹의 불만입니다. 한 측근은 머스크는 세상의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있고 세상 만사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차기 행정부에서 실현하려는 야심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는 측근들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머스크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자택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를 극찬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사업체 경영도 제쳐놓고 선거운동을 도운 뒤에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금 거리에 머무르고 있는 머스크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나름대로 개정을 담아 농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머스크는 대선 이후 텍사스 오스틴의 자택보다 마로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머스크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트럼프는 삼촌이 된 일론이라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X 계정에 올렸을 정도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의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파국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야심이 있는 두 사람이 장기간 우정을 지속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비판했고 트럼프도 머스크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꼬는 등 두 사람은 원만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뒤 관련 성명문을 X에 게시했는데 함께 올린 사진이 화제입니다. DOG, 도지, 부서 이름의 약자가 머스크가 홍보하는 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다는 점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도지코인 상징 강아지가 성조기를 들고 있는 모습에 도지 알파벳 O도 성조기로 채워져 있죠. 이 해당 이미지는 7,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10만 5천 번 넘게 공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보라색 원피스와 분홍 정장,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에 머스크 얼굴을 합성해 머스크를 퍼스트레이드로 묘사한 사진들도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 측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마치 공동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차기 행정부에서 실현하려는 야심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옵니다. 측근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재 머스크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죠. 다만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016년에는 사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그때 대선 당시에서는 뭐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또 두 분 다 기업가로서 워낙 대성한 사람들이니 많지 아무래도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또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스타라며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추켜 세운 겁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We were sitting together tonight. You know, he spent 2 weeks in
Philadelphia and different parts of Pennsylvania, campaigning.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 기부한 선거 자금만 우리 돈으로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격전지 유세마다 트럼프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머스크가 백악관 입성을 예고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급등세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약 1,39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주력 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성 이주를 향한 머스크의 도전도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을 오는 18일 6번째로 시험 발사합니다. 정부 승인 등 복잡한 절차로 몇 달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 온 발사가 크게 앞당겨진 겁니다. 세계 1위의 부호이자 혁신적 기업가,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실세로 부상한 머스크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사진에 등장하고 트럼프의 손녀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제 최강 마쿠 실세로 등극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일 선거일 이후 거의 매일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각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벌이며 미 상원 지도부 선출 경쟁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머스크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할 정부 효율부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If he has the time, that'd be a good one to do it, but he's agreed to do it.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라마스와미 역시 경선 후보 사퇴 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If you want to revive national pride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stay out of World War III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vote Trump. 트럼프 당선인은 2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 구하기 운동의 핵심인 대규모 구조개혁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강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의 역할과 별개로 외교 분야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인 머스크가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문제까지 논의되는 정상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난 6일 저녁, 트럼프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가족 아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실까요? Why don't we do a family shot? Elon, Ivanka. You have to have a picture with your boy. 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Absolutely. 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트럼프가 머리를 챙기는 순간 들어오려던 장녀 이방카가 급히 유턴을 해서 나가죠. 그리고 머스크 아들에 대한 트럼프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That gorgeous, perfect boy. 네, 그리고 나서 이방카는 다음 사진을 찍을 때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선거 당일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 정장을 입고 나타나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일기 내각의 실세였던 딸보다 머스크를 더 챙기는 트럼프의 모습도 의미심장하죠. 손녀 카이 트럼프는 머스크가 삼촌의 지위를 얻었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공식 지명됐는데 신설 조직인 정부 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는 DOG, 바로
도지입니다. 머스크가 홍보하는 암호화폐 도지코인과 이름이 같죠. 국방부 장관에는 44살 피트 헤드세스 폭스뉴스 앵커가 파격 지명됐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를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도 미국 우선주의자이자 반중 강경론자들이 앉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무역 차르가 되길 원한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라이트하이저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들어보시죠. 강력하고 독해진 미국에서 통상 정책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대미무의 흑자국인 한국은 아무래도 중국과 더불어서 USTR의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에너지 수입을 늘리거나 수출을 다변화해서 미국 무역 흑자를 줄이는 노력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USTR의 레이더로부터 과도한 무역 흑자를 목록에서 빠질 수 있도록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2일 자신을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낙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 직후 X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업무와 관련한 자신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끌어다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고 지적한 뒤 99개면 충분하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입니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 토막내는 배수술도 불사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는 일성인 셈입니다. 머스크는 잇따라 올린 게시물에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 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성인 것을 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알려만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인도계 출신 기업가인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선거운동 기간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삭감할 수 있다면서 대폭적 정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어느 연방기관이 폐기 대상이 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정부 계약 사업도 벌이고 있는 머스크를 상대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라는 조직의 권한과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X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다, 관료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벌써부터 트럼프 2기 인선을 두고 마쿠 실세는 누구인가 이런 네.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히나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 네. 트럼프 손녀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뭐 한 세 사람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있고, 폭스뉴스의 뭐 간판 앵커했던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주니어 트럼프. 이 세 사람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 효율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8월 달에 트럼프한테 자기가 제기한 겁니다. 지금
연방 정부의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규제가 너무 많다. 이거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선거 캠프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정치 헌금도 내고 사실상 치어리더 역할도 한 거죠. 트럼프로 봐서는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연방 기간 지금 뭐 한 428개 정도 되는데 이거 내가 99개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6조 7,200억 원인데 200억 불인데 나 이거 2조 불 내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 250만 명 조금 더 넘는 연방 그 공무원들 나 이거 완전히 감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맨하탄 프로젝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완전히 이제 세계 패권국에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의 효율 개선을 통해 가지고 2027년 7월 4일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날이 미국 독립한 지 25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걸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단 이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수장이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정책을 쏟아붓고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어서 중국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브루맨스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쉽게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라는 그 부서의 수장을 맡았을 때 향후 이야기일 텐데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나라 살림 효율적으로 한번 해봐 하면서 고관 열쇠를 준다고 한들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관두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 내각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백지 신탁 비슷하게 해야 돼요. 이제 이해 충돌이 있잖아요. 강요가 되면 그렇죠.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 외곽에서 위원회의 개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하고 하는 단지 거죠. 의견만 전달하는 그렇죠. 기구다. 그래서 강요로 들어오라고 그랬을 때 강요로 안 들어가고 나 효율성 위원회에 있겠다. 그러면은 효율성 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 이익은 하나도 안 챙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실제로는 테슬라의 자율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 타파할 거고요. 스페이스 X에 관련되는 각종 규제들 그거 전부 다 타파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있으면서도 뭐 정부에 대한 도움도 주지만 자기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규제를 타파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